Part 4 여기 Chapter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입니다. 이 TBP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하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나왔을 때 적어도 틀리지는 말자가 저희 사실 목표입니다. 어세스먼트의 이제 요 어세스먼트라는 말과 테스팅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이거입니다.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지식의 평가가 아닌 대부분 굉장히 폭넓은 측면에서의 뭔가를 의미 부여하고 가치를 판단내는 모든 과정을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테스팅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은 이게 결국 또 나올 겁니다. 원칙들이 얼마나 평가의 원칙들이 얼마나 티칭 프로시저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적용이 되었고 했느냐 여부를 출제가 될 겁니다. 어세스먼트가 뭐고 뭐 테스트가 뭐냐 이거 필요 없고요. 인시덴탈과 인텐셔널, 인텐셔널한 것이 테스트라고 하고요. 인시덴탈한 것을 교육에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교육 활동을 인시덴탈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인포멀 테스팅이라고 해요. 인포멀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민정아, 어제 배웠던 거 기억나니? 맞아. 한번 너는 그러면은 뭐 했니? 지난주에 했던 거 이야기해 볼까? I went to the department store. 그렇구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형의 사용에 대한 지식을 간접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평가를 한 거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넘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제 설명을 들으면은 안 읽어도 되긴 합니다. 일단 practicality가 시험에서는 사실은 우리 1차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실제 평가를 시행하는 사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타당하고 아무리 신뢰도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안 돼요. 이 practicality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돈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임용 시험은 practicality가 좋지 않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23문제만 내는 거예요. 23문제. 그거로 걸러내서 2차 볼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왜? 2차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 교육청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돈이 없다는 거는 아시면 돼. 돈이 없어서 이 프랙티컬하게 채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차가 칼채점이에요. 칼채점.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이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어. 무조건 지식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가끔 옆에서 보면 진짜 안타까워. 모든 평가는 이 임용도 그렇고 잠깐 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좀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잠깐 여담을 하는 겁니다. 모든 평가의 본질이 뭔지 아시죠? 모든 평가의 본질은 통계예요. 통계. 그리고 통계는 수학이에요. 수학. 통계 공부할 때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수학은 0과 1에서 항상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통계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정답에 대한 그 어떤 맞다 틀렸다라고 하는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practicality를 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만들어지는 시험이 임용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답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 쓰는 게. norm reference냐, curriculum reference냐라고 하는 것은 준거가 기준치, deviation과 상대적인 어떤 평점, 평균점에 따라서 나누면은 criterion, norm, 미안합니다. 상대적인 기준점, 그러니까 평균값이죠. 전체 학생들의 평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 norm입니다. 크라이테리언은 학습 목표가 준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다가 크라이테리언입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 있어서 맞는 것은 크라이테리언입니다. 이거는 경쟁 기반입니다. 경쟁.
아무리 잘해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 길이 없는 게 non-referenced입니다. 아시겠죠? 요즘 모든 고교 학점제 뭐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지금 교육의 방향은 여기에 지금 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이런 교양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큰 틀을 이해해야 조금 시험에 있어서도 흐름이 지금 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이 조금 됩니다. 그 다음 criterion referenced는 숫자, 여기 보세요. classroom test involves smaller numbers and connected curriculum and criterion referenced testing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criterion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절대적인 학습 목표의라고 하는 형태로 specific course라고 되어 있죠. 이 학습 목표는 했다 못했다, 성취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적 기준이 명확한 것을 학습 목표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피드백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 크리티언이다 입니다.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주는 피드백입니다. 잘 들으세요. 시험이 주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 형태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크리티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보는 결국 평가가 학습자의 평가 이후에 어디에 학습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흘려보내는 것, 역류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와시백 형태로 이어지는 것이 크리티언입니다. 와시백, 이후 학습의 평가가 어디에 학습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것이 크리티언이다. reliability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dependable, 이거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신뢰도와 타당도를 굳이 따지자면은 신뢰도가 더 앞섭니다. 알겠죠? 신뢰도에서는 첫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평가 도구 자체가 믿을만 하냐라는 겁니다.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망가졌을 때 그 몸무게 결과값을 따질 필요가 없겠죠.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자체가 복수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타당도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신뢰도를 생각해야 돼요. 기출을 봤을 때 복수 정답이었어. 아니면은 문제에 단서가 있었어. 그러면 이게 평가할 것을 제대로 평가 못했지 않습니까? 단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엉뚱한 지식이 평가되었으니까 타당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가 도구가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문제 평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능력이 일관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A라는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어떤 평가가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능력이 나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평가 어떤 환경이 동일해야 되겠고요. 시험 보는 사람의 그날의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변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신뢰도라고 하는 거에 변인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채점의 신뢰도가 가장 큽니다. 레이터. 이 레이터는 분류를 두 가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채점자 내와 채점자 간입니다.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채점자 간은 2명 이상이면 채점자 간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채점자 내는 한 명이 채점을 할 때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아요. 그냥 뭐 필요한다든가 뭐 채점 기준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적용을 다르게 한다. 그러면은 신뢰도인데,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레이터에 관련된 score related reliability다. score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score reliability. 여러분들은 intra reliability, interrelated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이 채점자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신뢰도, 이거는 일관성의 문제다. 뭐의 문제다? 채점의 결과에 대한 일관성의 문제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 필요와 뭐 부주의함, 뭐 편견도 들어갑니다. 나올만 합니다. 편견. 민정이는
공부 잘하는 애야. 그래서 쟤는 안 봐도 돼. 뭐예요? 채점자 신뢰도 위배가 된 거입니다. 타당도 넘어가겠습니다. 타당도는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타당도는 먼저 큰 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평가가 됐는가 대상이. 자, measure what it intended to measure. 의도대로 평가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게 큰 틀에서 타당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분해 내셔야지 신뢰도에서 이것이 채점자인지 administration인지 테스트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당도에서도 안면 타당도인지 구인 타당도인지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당도인지 신뢰도인지 어느 쪽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큰 틀에서 구분해 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보시면은 컨텐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행동, perfor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찰이 가능하고 if you can clearly define achievement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이 있죠. 목표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에서 중고로 삼는 목표는 가르쳤던 것에 어떤 중고로 평가에서 평가하는 그 내용물이겠습니다. 학습 목표예요. 여기에서는 학습 목표가 얼마나 내용적으로 잘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입니다. 내용 타당도 간단하게 하나만 살펴보면은 학습 목표가 10개면 10개가 샘플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가르쳤던 내용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가르쳤어. 근데 시험 문제 할 때 다른 교과서에서 출제를 해버렸어. 뭘까요? 구인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내용. 학습 목표가 본문 내용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선생님이 다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건 거 알아. 꽤나 그렇게 하고 그런 욕구가 심해요. 그건 내용 위반, 내용 타당도 위배하는 거예요. 맛 좀 봐라. 이 애들 학원에서 이런 거 가르치겠지? 그냥 나는 여기에서 여기 전혀 없는데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던 교과서 가지고 딱 냈는데 애들이 전멸돼 버리는 거예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용 타당도를 무시하고 아이들에게 배웠던 것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너무 아이들의 예측을 이제 해가지고 기싸움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학부모 전화 와서 내가 교직이 흔들리는 순간이 평가 때문이야. 평가 때문에. Face validity는 자 안면은 평가가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말 러너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만 강조할게요. 아이가 봤을 때 이거 내 능력 평가 못하는 것 같아. 뭔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딕테이션 이거 뭐 클로즈 이런 거 시험이 뭐 이래? 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건가? 플레이스먼트 형태로 제시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봤을 때 appear 이 시험 안 같아. 퀴즈 같아. 이거 나는 영어 실력이 좀 되는데 구멍 이거 넣어가지고 딕테이션 이거 해가지고 시험이 취하는 안면이 좀 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시험 치는 사람의 학생의 주관적 판단이에요. 교사가 아무리 좋은 시험을 만들어도 학생이 그거에 납득이 안 되면은 어디에 위배가 된다고요? 타당도. 알았죠? 타당도가 어떻게 perceive 되는가 수동태로 쓰였죠. by 누굴까요? 학습자예요. 알았죠?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CC에 적어놓으세요. Communicative Competence. 언어 능력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았죠. 사람마다 달랐죠. 그거는 언어 능력이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가설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놓고 그 능력에 대한 정체가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험에서 반영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인 타당도는 뭘까요? Grammatical Competence,
디스코스 컴피던스,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입니다. 여러분 교육 과정에 있어서 평가를 할 때 커뮤니티 컴피던스가 먼저 나오고, 잘 보세요. 커뮤니티 컴피던스가 먼저 나오고 언어가 뭐다라고 하는 정체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학습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 타당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타당도가 나오고 구인 타당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정신활동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세부적인 한 차시에 마이크로 티칭을 할 때 학습 목표 형태로 도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텐티시티 이 부분은 실제 딱 이 단어만 강조하겠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일상의 과업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과업적인 요소가 평가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여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real world passage, 자, 실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과 동일한 형태로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여부를 따지는 것이 평가에 있어서 진정성이다 입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맥락 안에서 또 naturalness,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이 authentic한 언어 사용의 측면이다. 와시백 영원 불멸의 중요한 평가적 요소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 먼저 좀 강조할게요. Teacher가 provide interactive feedback 이렇게 돼 있어요. Formal test는 positive 와시백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 formal test는 지식의 형성 과정에, 지식 학습 과정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라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알겠죠? 학습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과정이 종료되지 않은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발달 단계적으로 지식이 잘 형성이 되고 있는지, 다른 말로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에 대한 피드백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포머티브 테스트예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피드백이다라고 하는 이 말과 포머티브는 와시백의 성격이 강한 게 이런 인터랙티브적인 거, 포머티브 테스트가 와시백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와시백은 평가가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학습이 있죠. 이후 학습의 평가가 뭐예요?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 있잖아. 민정이 이거 부족해. 앞으로 공부할 때 여기 집중하면 돼. 뭐가? 나 평가야. 평가가 너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잘하는데 이거는 좀 부족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비던스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에비던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알 수 없다가 와시백이 없다입니다. 과거 이게 어떤 발상의 전환까지는 아닌데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감정적인 것도 보면 평가 짜증나. 저것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가 맞는데 평가는 가만히 봤더니 평가를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뭐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교육 과정이 지금 뭐 자유학기제 뭐 이래서 평가를 없애버리는 뭐 맞다 이런 것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평가는 꼭 필요한 거예요. 평가가 없으면은 내가 어디에 공부를 집중해야 될지 알 길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평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학습의 방향성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수능이 리스닝을 막 아들이 어느 순간 공부를 했어요. 왜 그렇죠? 시험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학습의 방향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평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파지티브 와시백, 네거티브 와시백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와시백의 유무 있다 없다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좋은 시험은 뭐가 있어야 된다? 와시백이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시백은 이후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가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향상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코칭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와도 평가가 와시백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좀 사실은 안 쓰는 게 많은데, 자, grades and scores reduce the mountain of linguistic cognitive performance data into observed molehill. 이렇게 했는데, 이거 비유적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많고 큰 알아야 될 게 많은데 너무 1점, 2점, 10점, 100점 만점에 20점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 단순화해 놔서 너무 간소화해 놔서 정말 폭넓고 뭐 어떤 알아야 되는 많은 언어적인 능력을 숫자로 표현을 간단하게 했다예요. 그래서 와시백이 떨어진다. 점수화하는 것은 이 말을 비유적으로 심지어 교육론에서조차 이렇게 피규러티브적으로 해놨는데 이거 와시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버벌 피드백 주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상담하라는 이야기야. 아이한테 야 민정아 너 이거 수행평가 60점 정신 차려. 뭐 어디에 뭘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지 알 길이 없죠. 점수를 준다는 거는. 자, 평가의 종류, 이거는 기간에 따른 그리고 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에 따라서 프로피시엔시 테스트는 교육 과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커리큘럼과 상관이 없이 한 개인의 언어 능력을 평가한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 많이 틀려요. 다이그노스틱하고 포머티브하고 틀려요. 프로피시엔시하고. 프로피시는 수업 전과 후와 교육과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이그노스틱은 수업 시작하기 전이에요. 수업하고 난 다음이에요.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하기 전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거예요. 수업하기 전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수업하기 전에 아이를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능력별로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사실 속성은 다이그노스틱이나 플레이스먼트랑 비슷해요.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느냐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상중하에 대한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가 플레이스먼트입니다. 어치먼트와 서메티브 단어는 왔다 갔다 합니다. 어치먼트는 학습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최종적인 교육과정의 결과물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어치브먼트예요. 와시백 역할이, 와시백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어치먼트입니다. 결과물만 주니까. aptitude는 적성입니다. 그냥 참조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학습 능력에 대한 재능이 음악을 잘 배우는 재능이 탤런트가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이 aptitude입니다. issue, 자, integrative, discrete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평가의 종류로 분리평가와 통합평가입니다. integrated라고 또 하지 마세요. 이런 단어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integrative test, discrete point test입니다. 이것은 한 문항이 하나의 지식만 평가하느냐가 discrete point. 근데 여기에 원래는 대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빠졌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한 단어냐 두 단어냐 따라서. 이게 이전 판까지는 대시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모두 대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지금 없애버렸어. 알겠죠? 저는 이 단어가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평가의 대표적인 통합평가는 딕테이션, 클로즈 테스트가 가장 대표적인 통합평가입니다. 다양한 스킬을 한꺼번에 사용이 요구되는 것을 인터그레이티브라고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티브적이지 않아요. 클로즈 같은 거나 딕테이션은. 커뮤니케이티브 테스트는 인터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알겠죠? 너는 고향이 어디니? 생일은 언제니? 뭐 이렇게 이제 인터뷰, 취미는 어떤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 의사소통적 기반을 둔 평가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테스트 앞전에 다루었던 내용 다시 반복. 퍼포먼스 베이스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대체 평가 형태인데 수행 평가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수행 평가는 뭐 오픈 엔디드다, 핸드온 프로젝트, 실제로 내가 손으로 뭔가 이렇게 이 경험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 경험 중심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런 하나하나보다 타당도가 높다가 핵심이에요. 알겠죠? 수행 평가는 신뢰도는 낮을 수 있으나 굉장히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것들이 실제 언어 생활의 요소가 많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 언어 생활의 요소와 유사한 수행,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수행하게끔 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간제나 교사 생활을 해서 경험했던 수행평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조작된 약간 이상한 수행평가가 많아요. 리스닝 한다 했을 때 뭐 단어 철자 틀리면은 수행평가로 적용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하고 관찰을 통하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대체평가의 한 형태입니다. A박스에서 나오기 좋겠죠. 했다 안 했다. 신뢰도는 낮으나 타당하고, 이것은 포머티브 피드백 성격이 강하다입니다.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평가입니다. IQ 됐고요. 넘어가고 퍼포먼스 베이스드 얼터너티브 됐고, 자, 요거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은 크게 경쟁 중심, 이것은 경쟁보다는 지식의 형성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크리에이션에 초점이 있다면은 놈 레퍼런스에 과거의 거는 초점이 있고, 항상 맥락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텐티시티가 굉장히 높다. 어텐티시티가 디컨텍츄얼라이즈 없다, 낮다. 자,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non 인터랙티브, 이거는 커뮤니케이티브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언어가 뭘까요? 여기에 지금 어디 있나? 여기는 언어를 분리평가하겠죠? 분리평가 형태. 디스크리트 포인트.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터그레이티브, 다양한 스킬이 통합되어 있고요. 혹은 커뮤니케이티브적인 거겠죠. free response, 오픈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오픈 엔디드다라고 하는 것들은 수행평가라든가 저널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타당하나 오픈 엔디드이기 때문에 뭐는 낫다? 이 모든 기본적인 얼터너티브의 공통적인 겁니다. 신뢰도가 떨어져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수행평가 애로점이 그거인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하니 민정이하고 철수를 구분짓기가 힘든 거예요. 음악 선생님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 핸델의 울게 하소서, 차마 제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뭔지 아시죠? 울게 하소서. 뭐 있잖아요. 좀 더 한번 부르겠다. 그거를 수행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준이. 그냥 대부분 음악 선생님들은 목소리 크면 A 줄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핸델의 그 노래가 사실 가성으로 부르지 않는 이상은 누가 그거를 불러요.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평가의 어떤 것이 이제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나머지는 다 이제 괜찮은데 꼭 하나 좀 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여기 지금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저 같이 좀 넘어가서 볼게요. 뭐 여기 다 괜찮은데 하나가 좀 수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에 테스트를 드래프트 한다, 뭐 페이스, 뭐 이런 거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험이 얼마나 좀 괜찮은지 실제 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해요.
파일럿 테스트를 해가지고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먼저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대부분 할 것 같아요? 평가 도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평가 도구. 평가 도구의 문제점이 없어야 되겠죠. 신뢰도에 대한 점검이에요. 신뢰도. 그런데 신뢰도에 대한 점검의 기준은 난이도랑 변별도예요. 여기에 이 책을 가지고 그걸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을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제 강의 중심으로 흐름을 따라오라고요. 여기에 이거에 대한 리바이즈를 하는 것은 시험을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어려웠어. 다 틀려. 시험을 볼 이유가 없겠죠. 평가가 이 value예요. 가치를 매기다. 누가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것에 가치를 더하는 겁니다. 그게 이 value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너무 쉬워. 다 맞아. 이 value를 할 수가 없어. 누가 알고 있고 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이템의 facilitation이라고 합니다. 난이도. difficulty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템의 discrimination.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가급적이면 잘 구분해내는 시험이 좋은 시험인데 여기에 기능을 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디스트랙터라고 합니다. 디스트랙터는 정답이 아닌 오답, 오답 매력도가 있는 것을 디스트랙터 efficiency라고 합니다. efficiency는 얼마나 오답이 헷갈릴만한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답이 오답이어야 되는데 정답이랑 같이 있어. 그러면 복수 정답이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복수 정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에 바로 문제가 생겨서 그 평가는 좋지 않은 평가가 되는 거입니다. 추측 요인이 있다든가, 잘 들으세요. 타당도 아니에요. 추측 요인, 그리고 복수 정답, 이거 전부 다 신뢰도입니다. 그리고 디스트랙터 ER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죠. ER 돼 있지 않아요? ER 돼 있죠. 원래는 OR로 돼 있어요. 기출도 OR로 돼 있어요. 다른 원서 모든 저는 책 많이 봤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어마어마한 책을 보는데 다 OR로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개정되면서 ER로 적어놨어요. 그 전년도 판에서는 3판에서는 OR로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은 OR로 알고 계세요. 한 7년 전에 한번 나왔을 때, 6년 전인가 나왔을 때도, 13년도인가 나왔을 때도 OR로 정답이 처리됐었어요. 근데 개정돼서 갑자기 ER로 적어놔서 이거는 여러분에게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정정했습니다. 이게 책의 권위라는 게 무서워요. 이렇게 출판돼 버리면은 ER인가? 새로 이제 보는 사람은 ER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OR로 막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이 안전할 겁니다. 알겠죠? 왜? 여기 빼고 다른 책에서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alluring, 이렇게 이 말 단어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은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꼬드긴다는 거예요. 유도하다, 꼬드긴다. 지식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하위권 학습자, 중위권 이런 아이들이 정답이 아닌 오답을 정답으로 판단하게끔 allure 한다, attract 한다 입니다. 그렇게 하는 역할하는 아이들이 뭐라고요? distractor or ter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거 웬만하면은 정정을 할지 않는데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것들은 원서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어떻게 제가 원서의 권위를 도전하겠습니까? 브라운 선생님이신데 감히. 근데 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뭐 정정한 거 여기까지 하고 좀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TAP에서 볼 수 있는 것까지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하는 거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최고치의 그냥 시간 투자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자꾸 틀려봐야 됩니다. 모든 거는 시험에 그 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자꾸 틀리는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번 달은 다음 달을 위한 거, 다음 달은 그 다음 달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자꾸 하면 됩니다. 힘내시고 내년에 교단에서 교사 대 교사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